당신이 몇 년간 쌓아온 근육이 단 하루 만에 눈에 띄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 손실이 몇 주나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빠르고 충격적인 속도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근육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과 근육 단백질 분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과정이 24시간 내내 벌어지고 있으며 이 균형이 조금만 깨져도 근육량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근육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육 손실의 무서운 속도.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은 운동을 중단한 후 72시간 이내에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단 24시간 만에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운동 생리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첫날부터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근육 섬유가 분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리지만 생화학적 변화는 즉시 시작됩니다. 1. 코르티솔의 파괴적 역할.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는 첫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운동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게 되고 이 호르몬은 근육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입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세포 내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마치 근육을 구성하는 벽돌을 하나씩 뜯어내는 것과 같은 과정이 24시간 내내 계속됩니다. 특히 복부와 허벅지 근육은 코르티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 부위의 근육이 유독 빨리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코르티솔이 근육뿐만 아니라 근육 회복의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까지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육 손실의 악순환을 만들어내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2. 단백질 분해의 가속화. 두 번째 충격적인 이유는 근육 내 단백질 분해 시스템의 급속한 활성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이라는 정교한 단백질 분해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근육 단백질이 빠른 속도로 분해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자동차 해체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건강한 근육 단백질까지도 표시를 붙여서 분해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근육을 해체해 나갑니다. 특히 침상 안정이나 깁스 등으로 근육 사용이 급격히 제한되면 이 분해 시스템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루의 침상 안정만으로도 근육 단백질 분해율이 평소의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분해 과정이 근육의 핵심 부분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근육의 수축 단백질인 액틴과 미오신이 가장 먼저 분해되어 근력 손실이 근육량 손실보다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3. 혈류 감소와 영양 공급 차단. 세 번째 이유는 근육으로의 혈류 감소입니다. 운동을 중단하면 근육 내 모세혈관의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는 근육으로의 영양 공급을 차단시킵니다. 운동하지 않는 근육은 마치 고립된 섬과 같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줄어들면서 근육세포에 필요한 아미노산, 포도당, 산소의 공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동시에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의 제거도 원활하지 않게 되어 근육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류 감소가 위성세포의 활성까지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위성세포는 근육 재생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줄기세포인데 이들의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 회복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중단한 지 48시간 만에 근육 내 모세혈관 밀도가 15%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근육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며칠간 운동을 쉬었을 때 근육이 갑자기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 소개할 내용들은 더욱 충격적일 것입니다. 4.
글리코겐 고갈의 연쇄 반응. 네 번째 이유는 근육 글리코겐의 급격한 고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지만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글리코겐은 근육 부피를 유지하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중단하거나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 근육 글리코겐이 24시간 내에 급격히 고갈됩니다. 글리코겐 1g은 약 3g의 물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근육에서 상당량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스펀지에서 물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실제로 작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볼륨이 급격히 감소하여 근육 손실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글리코겐 고갈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글리코겐이 부족하면 mTOR이라는 근육 성장, 신호 전달 경로가 억제되어 새로운 근육 단백질 생성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실제 근육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 염증 반응의 악순환. 다섯 번째 이유는 만성 염증 상태의 지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운동 부족은 그 자체로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갑자기 중단하면 몸은 염증 상태로 돌아갑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은 근육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고 합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TNF-알파와 IL-6 같은 염증 매개체들은 근육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단백질 분해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중요한 동화 호르몬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근육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 상태는 자가 증폭되는 특성이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염증으로 인한 근육 손실이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6. 신경근 연결의 약화. 여섯 번째 이유는 신경과 근육 사이의 연결 약화입니다. 근육의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신경이 근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운동을 중단하면 이 신경근 연결이 빠르게 약화됩니다. 신경근 연결의 약화는 마치 전선의 접촉이 불량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근육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육 사용량 감소로 이어져 더 빠른 근육 손실을 유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경근 효율성은 운동 중단 후 불과 며칠 만에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실제 근육량 변화보다도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력 저하가 근육량 감소보다 먼저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신경근 연결의 약화가 근육 내 위성세포의 활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신경 자극이 줄어들면 근육 재생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7. 호르몬 불균형의 연쇄 효과. 일곱 번째 이유는 동화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IGF-1 같은 근육 성장에 필수적인 호르몬들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운동을 중단하면 이들 호르몬의 수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운동 부족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성장 호르몬 분비를 더욱 감소시킵니다. 이는 밤사이 근육 회복과 성장을 크게 저해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이지만 이 호르몬은 여전히 근육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GF-1의 감소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데 수치가 떨어지면 새로운 근육 단백질 생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근육 손실을 막는 실전 전략. 이제 이런 무서운 근육 손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운동 중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가벼운 저항 운동이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대 근력의 30% 정도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중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운동을 중단한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1.6g에서 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신은 mTOR 경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유제품, 달걀, 고기류가 류신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르티솔은 근육 분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근육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대부분이 깊은 잠 동안 분비되기 때문에 하루 7-9시간의 질 높은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칼로리 섭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킵니다. 운동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칼로리를 과도하게 줄이면 안 됩니다. 영양 타이밍의 과학. 다섯 번째는 영양 타이밍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단백질을 고르게 분산해서 섭취하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카세인 단백질을 섭취하면 밤사이 근육 분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나 그리스 요거트가 좋은 선택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탄수화물은 근육 글리코겐을 보충하고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충제 활용 전략. 여섯 번째는 특정 보충제의 활용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량 유지에 매우 효과적인 보충제로 운동을 중단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HMB는 근육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운동 중단 시기에 특히 유용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근육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적절한 보충은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접근법.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신적 접근법입니다. 일시적인 근육 손실에 대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적절한 대응책을 취한다면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됩니다. 근육에는 머슬 메모리라는 현상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진 근육은 다시 회복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는 근육세포의 수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 손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실천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24시간 만에 사라지는 이유와 이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이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전략들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지키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